안녕하세요, 복마인드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가족 간의 계좌이체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생활비, 학비, 용돈 등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를 많이 하고 있죠. 가족 간 이체는 자칫 잘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를 하더라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럼 왜 대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세무조사를 해서 계좌이체 내역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사랑의 구독, 행복의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힘이 되겠습니다. 요즘 가족 간 계좌이체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가족 간 거래에도 증여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증여란 어떤 뜻일까요? 증여라고 말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을 취득한 자에게 물려받은 재산 총액에 부과하는 세금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 나오게 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 조사는 재산을 취득한 시점으로 3년간 조사하는 것이고, 둘째, 사업장 세무조사는 5년간, 셋째, 상속세 세무조사는 10년 전부터 조사하니 가장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통 상속세 세무조사로 가족 간 계좌이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상속세 재산이라 함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과 10년 내 증여한 재산을 총 합한 재산을 상속세로 과세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가족 간의 계좌이체는 국세청에서 일단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볼 때는 납세자가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맞든 아니든 증여세를 과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세금을 내지 않는 증여 재산도 있습니다. 사회 통용상에 사용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혼수용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증여를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증여를 해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도록 공제를 해주는 증여재산 공제제도가 있습니다.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 공제 금액이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 금액 이하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금액별로 10년 동안 딱 한 번만 증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에게만 5천만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공제되니 증여세가 안 나오지만 할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이미 증여공제를 사용했으니 증여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을 때마다 증여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고요. 증여공제 금액 말고 비과세되는 증여 재산이 또 있습니다. 바로 생활비와 축의금, 부의금인데요. 그리고 생활비와 축의금은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축의금은 어떻게 사용하던 자유입니다만 생활비는 반드시 생활비로 전부 지출해야 합니다. 생활비를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저축하여 자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이 금액은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히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 돈을 모두 소비하는 데 사용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만, 따라서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재산을 취득하면 가족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되기도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부간의 생활비 지급 외에 남편의 자금 위탁관리 등 실생활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배우자의 계좌이체도 증여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이체로 받은 돈으로 생활비의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구매한다면 많이 발생하여 증여 대상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게 되어 남편의 소득을 증여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했으므로 이때는 증여로 발생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볼 때 이러한 행위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증여로 국세청에서 조사 나와서 배우자 증여 금액이 6억을 초과한 사례가 부부 중 한 명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20억짜리 주택을 공동명의로 구입했을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부인은 10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편 또는 부인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부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증여일로부터 10년간 6억 원까지이고, 20억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구매했다면 4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세가 10억 이상이면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첫째, 부모가 연세가 많으신 분, 둘째는 부모님 재산이 10억 이상인 분, 셋째, 10년간 5천만 원 이상 계좌이체를 받으신 분은 증여세 신고를 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 10년 전들의 일은 기억하기 어려우시겠죠. 또한 계좌이체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부모로부터 돈을 받는 경우 그 당시 계좌이체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적어 기록을 남기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체를 하실 때 보내는 분,
받는 분의 내용을 표기를 할 수 있는데 가전제품의 구매라든지 생활비 정산이라든지 이체 내용을 기록하여 줍니다. 이러한 것은 증여가 아닌 증거가 될 수 있는 필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실 때 부모님 용돈 생활비 등을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에 관한 세무조사 시 과거 10년 전까지 모두 살펴보기 때문에 돈이 오고 가는 증빙서류를 그때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할 때 미리 대비만 잘 하신다면 증여세로 인한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구독, 행복의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